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목동아빠입니다. 오늘은 김포가 너무 살기 좋은데 왜 집값이 안 오르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김포는 서울 방화동, 인천 계양동에 인접해 있고요. 서울과 바로 붙어 있는 그런 경기도의 지역입니다. 북으로는 한강을 끼고 있고요. 한강 넘어서는 일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도시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는 경계가 김포 구시가지인데요.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김포 골드선을 따라 쭉 이어져 있습니다. 고촌역, 풍무역, 사후역, 걸포 북변역을 지나가고 있고요.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시가지 중에서 고촌역 부근이 서울하고 가장 가까워 가지고요. 버스 교통도 가장 잘 돼 있고 서울하고도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구시가지 지역은 최근에 지어진 한강 메트로자이 같은 그런 대장 단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그런 아파트들도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포하면 한강 신도시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한강 신도시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한 그런 계획 신도시고요. 총 5만 6천 세대를 계획한 규모가 큰 신도시입니다. 기존 구시가지에 비해서는 입지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서울에서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운양역부터 양촌역까지 이어진 그런 지하철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어진 신도시답게 도시 정비가 잘 돼 있고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는 주변이 쾌적하고 깔끔한 신도시라고 생각하고요. 주변 아파트 및 경관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장기역 부근에는요. 라베니체라고 수변 공원 및 수변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청라의 캐널웨이 같은 그런 컨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라는 일단 캐널웨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규모적으로는 청라가 좀 더 압도하는 그런 느낌은 있고요. 하지만 김포 한강 신도시는 훨씬 수변이 깔끔하고 상가 건물 외관도 좀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약간 외국 아울렛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경관을 신경 써서 지었고요. 밤에 보는 모습도요, 굉장히 이쁘고요. 아직 활성화가 100% 되진 않아서 공실이 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들어오고 갈 때마다 상가가 활성화가 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변 환경도 좋고 서울하고도 가까운데 김포는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대중교통이 좀 많이 불편하다라는 건데요. 물론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이 있지만 이게 경전철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까지 가는데 차를 몇 대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혼잡한 그런 지하철이거든요. 김포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인데 이 교통 계획이 처음부터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에 대한 많은 교통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GTX D 노선을 들 수 있습니다.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서 용산, 서울역, 마석까지 가는 그런 노선인데요. 부천부터는 GTX B 노선과 선로를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김포 시민들은 마석이 아니라 삼성 쪽으로의 연결을 원하거든요. 하지만 노선 변경이라는 게 쉽게 되는 건 아니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A를 제외한 나머지 노선들은 언제 착공이 들어갈지 언제 완공할지 알 수가 없는 노선들이거든요. 그래서 실거주자 위주 시장인 현재에는 이런 장기 호재는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5호선 김포 연장안이 있는데요. 이 노선은 예전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이 노선 자체가 김포 골드라인과 굉장히 많이 겹치거든요. 김포 골드라인은 적자가 날 게 뻔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GTX 노선이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노선은 인천 2호선 일산 연장인데요. 감정역에서
시내폴리스역까지가 김포 구간인데 이게 두 정거장이면 일산 킨텍스역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킨텍스역을 타고 삼성역, 서울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개통이 된다면 강남 쪽으로도 훨씬 교통이 좋아질 전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고요. 장기 계획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호재로는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한강 시내폴리스란 이렇게 영상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사업 대상지에 지하철이 현재 있지 않고 다리만 건너면 바로 일산 테크노밸리가 있거든요. 영상단지 쪽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겹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김포가 서울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일자리가 없는 게 치명적인 약점이긴 하거든요. 비슷한 처지에 있던 일산 같은 경우도 교통이 불편하고 일자리가 없었는데 일산은 일자리와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김포는 발전 속도가 조금 더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인 김포 공급량을 보면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김포 한강 신도시의 입주로 인해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크게 오르지 못한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마무리되는 2021년부터는 공급량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집값도 어느 정도 우상향하였고요. 하지만 앞으로의 김포의 공급량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김포는 검단 신도시하고도 인접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검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검단이 포함되어 있는 인천 서구 입주량을 보면요. 앞으로 많은 양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김포에게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김포 검단 지역이 집값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 구시가지를 보면 집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 편인데요. 서울과 인접하고 실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만 보더라도 30평대 5억대면 괜찮은 아파트들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에 크게 영향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서울을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이만한 아파트를 구하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향후 3, 4년 동안 검단 입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시기에 좋은 매물 골라서 입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뛰어난 김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